안녕하세요. 우리들 병원 병원장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매일 저 혼자 나오다가 오늘은 저희 병원의 흉부외과 과장님 황희동 과장님을 같이 모시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과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 황의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병원장님과 함께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척추 전문 병원,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흔히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간혹 있으신 뭐 내과나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저희 병원 특이하게 흉부외과 과장님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병원에서 무슨 일 하시나요? 저희 그러니까 흔히들 알고 계시는 대로 흉부외과라는 이제 과 이름이 수년 전부터 흉부 심장 혈관외과로 이름이 변경돼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는 대로 흉부외과 가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신의 혈관 전체를 다 다루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척추 수술에 있어서도 뭐 특히 이제 요추 부분에 앞에서 들어가는 부분의 척추 수술의 경우에 이제 혈관이 많이 중요하고 혈관을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나눌 흉추 질환에 있어서는 또 아주 많은 부분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가 척추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 흉부외과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우리들 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시고요. 예, 우리들 병원에 많이 계셨다는 뜻이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 서전 그룹이라고 해서 척추 수술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스페셜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한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 병원이 벌써 이제 한 20-30년 전부터 흉부외과 원장님이나 아니면 일반외과 원장님들이 이제 모시고 척추 수술에서 특히 이제 전방 접근, 복부를 접근하거나 옆구리 접근하거나,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흉추 접근 같은 경우는 심장과 폐가 이제 놓여 있는 무시무시한 이제 전방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흉부외과 과장님이 우리 병원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병원은 한국에는 우리들 병원이 유일합니다. 예, 원장님. 근데 그 흉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뭔가요? 네. 뭐 잘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고. 네. 후종인대 골화증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추에 이제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에서 생기는 목 디스크와 비슷한 병이지만 아주 이제 무시무시한 병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비슷한 병이 이제 허리나 또 등에도 생깁니다. 허리 굉장히 드물고요. 근데 허리는 생기더라도 수술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제 흉추 쪽, 흉추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깨 밑에서 허리 라인 이제 위쪽,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로 싸고 있는 부분이 다 흉추라고 하는데, 등뼈 12마디에서 생기는 후종인대 골화증을 흉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장님, 그 후종인대 골화증 말 진단명에 이제 진단명 자체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척추체 후면에 있는 인대가 석회화가 되면서 비후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척추관이 눌리는 증상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어떤 게 있나요? 예,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할 수 있는 흉부외과에서는 아마 황희동 과장님이 유일하실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그 얇은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그 두꺼워진 인대가 석회가 차는 거죠. 딱하게 변하게 되는데, 문제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그 안전한 공간에 이 뼈가 자라 들어오면서 척수신경을 이제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척수에 병이 생기는 척수병증이라고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머리에서 뇌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생기는 중풍과 이제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가볍게는 흉추 쪽에 이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깨나 팔 쪽으로 좀 저린 증상,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생기는데, 그건 굉장히 초기 증상이고, 대부분 이제 병원 오실 때 정도에서는 보행장애가 생깁니다. 휘청휘청거리죠. 그리고 다리 힘이 빠지고. 근데 이제 우연하게도 이런 분들이 허리에도 병이 꽤 많습니다. 흉추 쪽 병이 있는 분들의 한 3분의 2 이상이 허리에 동반되어 있는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으시기 때문에, 잘 못 걷고 힘이 빠지니까 허리 MRI 찍어보니까 허리에 이제 병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허리를 치료하는데도 낫지가 않고 점점 병이 심해져서 그게는 이제 거의 못 걷게 됐을 때야 흉추 쪽 검사를 해보고 뒤늦게 진단 받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행장애
보행장애 중에서도 좀 균형을 못 잡거나 휘청거리거나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거나 달리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거나 계단에 뛰어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데서 좀 장애가 생긴다는 이런 균형을 잡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허리뿐만 아니라 반드시 흉추 쪽을 검사해서 호종인대 골화증이나 또 흉추에 생기는 디스크 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이 호종인대 골화증의 대부분 환자들이 저희 병원 오실 때는 이미 보행장애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침대차에 실려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나은 경우는 걸을 때 이제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지팡이 정도 짚고 오시는 경우가 꽤 나은 편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들이 초반에는 허리 쪽 병변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허리 쪽 검사를 다른 병원이나 타 병원에서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흉추 쪽 또는 경추 쪽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있나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검사가 전신 그 척추 MRI를 찍는 검사입니다.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의심이 된다면은 처음부터 이 전신을 아주 상세하게 찍는 것은 조금 이제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이나 허리 증상이 의심될 때 동반되어 있는 흉추 질환이나 다른 부분의 이제 질환이 혹시나 가려져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신 MRI 이제 확인해 보고 거기서 조금 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 이제 확대해서 찍는 자세한 MRI를 찍어서 상세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맞죠. 특히 이런 골화증 같은 경우는 MRI에 더해서 신경이 얼마나 그 압박되어 있는지 압박 정도를 이제 보기 위해서 신경 조형 MRI를 찍어봐야 되고 그리고 골화 정도 뼈가 얼마나 자라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CT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 가면은 검사가 굉장히 많은 검사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는데 각각 이제 보고자 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검사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상세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정밀하게 또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 초반에 진단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후종인대 골화증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에 뼈가 자라서 석회화가 되면서 이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주로 MRI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나 신경 같은 연부 조직들을 주로 보는 검사이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단명 자체에서 보여주다시피 석회화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CT를 주로 찍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흉추 CT까지 찍고 나서 이제 진단을 하시면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군요. 네. 네. 그때 이제 연락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과장님이 연락받고 보신 분들은 아주 이제 무시무시한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전국에 되게 많으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우리들 병원에 주로 다들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이 병 자체가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죠? 예, 그럴 분들은 이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경험도 많이 좀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환자를 이제 보시는 병원 같은 경우는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설명을 해주십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든지 또 수술하면서 잘못될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괜히 수술하고 해서 더 고생하지 말고 치료를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제 치료를 포기하고 계시다가 완전 마비가 오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저희 병원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신경 손상이 완전 마비가 오고 수년이 지나게 되면은 도저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과까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종인대가 너무나 두꺼워져서 이것이 이제 자라 들어가서 뒤쪽에 있는 후궁이라고 하죠. 뒤쪽 뼈까지 이제 닿아서 신경 완전히 잘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정도까지 갔을 때는 이 도저히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성까지 가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나 중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느꼈던 대로 유독 우리들 병원에만 흉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다 이제 과장님 때문이죠. 과장님 여기 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는 거군요.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 사실 이제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소고스럽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은 다른 수술과 다르게 굉장히 집중해서 아주 이제 에너지를 쏟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피곤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명감으로 이 병을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 경험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는 치료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은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병원을 잘 아시는 교수님들이나 이제 원장님들은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황유동 과장님이 저희 병원에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아, 참, 원장님. 네. 그, 지난주에 수술하고 1년 지나서 외래 오셨던 분 계셨잖아요. 예. 30대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셨던 그 분이신데 후종인대 골화증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근데 수술 범위가 이제 너무 크고 병 정도 진행 정도가 아주 이제 심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다른 이제 척추 전문 병원들 다녀봤는데 이것은 수술이 불가능하다. 수술을 해선 안 된다. 혹은 수술하다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치료를 이제 몇 년 동안 미루셨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휘청거리면서 걸으시다가 결국 이제 저희 병원 오실 때는 전혀 못 걷고 완전히 이제 휠체어 타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주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이게 그 젊은 여성분께서 삶을 거의 포기할 정도의 그런 이제 악화된 상황에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볼 때 아주 그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을 여러 차례 하게 됐고요. 수술을 왜 여러 차례 하게 됐냐면 병이 너무나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도 여러 마디가 있었고 또 흉추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또 황생인대 골화증도 또 여러 마디가 있었고 도저히 이제 하루에 다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서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수술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입원을 거의 한 2달 가까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가슴을 열은 것도 2군데를 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종인대 골화증이 여러 마디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가슴 피부 절개를 한 군데로 해서는 도저히 다 제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아래로 2군데를 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분이 그래서 지난주에 외래에 오실 때 오셔서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래에 내려가서 배웠더니 지팡이 살짝 짚고 걸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찌나 기쁘던지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황희동 과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니까 첫 번째 수술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기뻐했던 게 발가락이 이렇게 딱딱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완전 마비였었는데 첫 번째 수술하고 발가락이 조금 움직이니까 아 이게 신경이 이제 통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제 기억으로는 한 6번 수술을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환자나 보호자도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제 그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또 그 환자와 보호자 두 분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재활도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째 이제 수술한 지가 1년째 외래 오시는 날 저희도 이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벼운 지팡이 하나 들고 거의 걸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아주 이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흉추 후종인대 골화증을 의심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검사를 해볼 수는 없고 어떤 분들이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을 때 어떤 분들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척추 건강검진도 반드시 이제 한 40대나 60대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는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암이나 다른 이제 고혈압, 당뇨와 또 다르게 이 척추라는 부분이 몸의 기둥이고 그리고 척추가 무너지게 되면은 삶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 나빠지고 도저히 이제 손쓸 수 없을 때 진단을 내리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고 그렇다면은 이번 정도는 척추 건강 검진을 해서 내 병이 어디가 좀 약하다든지 그런 걸 좀 잘 이해를 하셔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특별히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 흉추 쪽 또 척추 쪽에 이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셔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척추를 이제 많이 쓰는 특히 그 허리나 등 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업들은 반드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나 이제 물류를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무겁지는 않더라도 적은 무게의 물건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소방관이나 아니면 그 우체국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같은 분들도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무거운 물건 그 엮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드시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고 또 헬스를 이제 취미로 아주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조그마한 디스크에 파열이 생기더라도 쉽게 이제 나을 수 있는 여유를 주지를 못하고 자꾸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스크 파열이 또 진행이 되고 그것이 자극이 돼서 골아든 이제 디스크가 되고
되기도 하고 이어져서 고라증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또 있죠. 그리고 특히 이런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 그리고 황색인대 고라증 그것이 이제 단분절이 아니고 다분절에 생기는 경우는 체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다고라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체질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류마티스 질환이 이제 넓게는 이제 그 일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유전적인 소양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서 후종인대 고라증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치료받은 그런 이제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가까운 친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병이 이제 증상이 조금이라도 좀 의심이 된다 싶을 때는 고라증이 더 진행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하셔서 잘 상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